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조용한 퇴사입니다. 아, 조용한 퇴사. 네. 직장인이라면 뭐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속으로 사직서를 써봤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진 않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떠나 있는 상태. 바로 이 조용한 퇴사가 몇 년 사이에 뭐랄까 직장 내 새로운 생존 전략처럼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렇죠. 번아웃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막이다. 혹은 불합리한 조직 문화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현명한 처세술처럼 보였던 조용한 퇴사가 지금 이 AI 시대에는 가장 위험한 커리어 전략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건 좀 흥미로운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 AI 시대의 조용한 퇴사, 나를 지키는 진짜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블로그 게시물이 바로 그 도발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조용한 퇴사는 개인의 동기부여나 조직 문화 문제로 다루는데 이걸 AI라는 이 기술적 패러다임의 변화랑 연결해서 위험성을 경고한다. 이 접근 방식이 아주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글의 논리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는 거예요. 과연 이 주장이 타당한지, 그리고 이 글이 말하는 진짜 나를 지키는 방법이 뭔지 이걸 함께 파헤쳐 보는 겁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요, 지금 당신의 회사 생활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글이 분석하는 조용한 퇴사의 실체, 그거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글의 표현을 빌리자면 치열한 경쟁과 과도한 업무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마음의 거리를 두는 선택. 사실 이것만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처럼 들리거든요. 뭐랄까, 일종의 에너지 보존 법칙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 글이 아주 재미있는 분석 도구를 가져옵니다. 무려 30년 전에 발표된 이론이에요. 로버트 켈리의 팔로워십 이론인데요. 30년 전 이론이요? 네. 근데 오래된 이론이지만 놀랍게도 지금의 이 현상을 섬뜩할 정도로 잘 설명해 준다는 거죠. 30년 전 이론으로 지금의 조용한 퇴사를 분석한다고요? 와, 시대를 뛰어넘는 통찰력이 있나 보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켈리가 조직 구성원, 그러니까 팔로워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이 글은 그중 두 가지 유형의 조합이 바로 조용한 퇴사의 본질이라고 봐요. 아, 두 가지의 조합이요? 네. 첫 번째는 소외형 팔로워입니다. alienated follower.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비판적이에요. 조직의 문제나 리더의 단점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꿰뚫어 보죠. 아, 머릿속으로는 모든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군요. 주변에 꼭 한두 명씩 있잖아요. 냉소적인데 핵심을 찌르는 말 하는 동료요. 바로 그 유형입니다. 근데 이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거나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는 않아요. 대신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런 냉소적인 태도로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하죠.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은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유형은 뭔가요? 두 번째는 실무형 팔로워, pragmatic follower입니다. 이들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조직의 생리를 잘 알고 정치적인 흐름도 잘 읽습니다. 아하. 그래서 절대 무리하지 않고 딱 주어진 역할만큼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영리하게 일해요. 이른바 가성비 플레이어네요.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생존을 도모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직장인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 글의 첫 번째 아하 포인트가 나옵니다. 네, 조용한 퇴사는 바로 이 두 가지 모습, 즉 소외형 팔로워의 냉소적인 통찰력과 실무형 팔로워의 현실적인 처세술이 결합된 상태라는 겁니다. 와,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조용한 퇴사라니 듣고 보니 정말 그럴듯한데요. 그렇죠. 조직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마음은 떠났는데 소외형. 그렇다고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순 없으니 최소한의 역할만 하면서 나를 지키는 실무형 상태. 와, 굉장히 설득력 있는 분석입니다. 이 글이 조용한 퇴사를 선택한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지점이죠. 단순히 게으름이다, 무책임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배경에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과 또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이 글은 공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공감을 바탕으로 더 냉정한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그 상태가 당신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정교한 방관이라는 아주 서늘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정교한 방관. 정말 핵심을 찌르는 표현입니다. 이건 그냥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일에 휘말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적절히 거리를 둘 수 있을까를 아주 정교하게 고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쓰여야 할 그 뛰어난 지적 에너지가 네.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재능의 방향이 완전히 역전된 거네요. 혁신이 아니라 회피를 위해서 머리를 쓰는 상황. 생각해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날카로웠던 통찰력은 점점 무뎌지고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는 시야는 당연히 좁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글은 이 상태가 가져오는 가장 큰 대가가 바로 관계의 상실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관계의 상실이요? 네. 사실 직장 생활의 가장 큰 보람 중 하나가 동료들이랑 땀 흘리면서 무언가를 함께 이뤄냈을 때의 성취감, 그리고 거기서 오는 유대감이잖아요. 그렇죠. 힘든 프로젝트 끝내고 마시는 맥주 한 잔의 즐거움? 뭐 그런 거요. 그런데 조용한 퇴사 상태에 있다면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일이 완전히 사라지겠네요. 맞습니다. 오직 업무 처리를 위한 기계적인 소통만 남게 되죠. 그렇게 되면 조직 안에서 깊은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방어적인 행동이 역설적으로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지치고 외롭게 만드는 덫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려고 똑똑하게 행동하는 건데 그게 결국 자기 발목을 잡는 덫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아이러니하죠.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소중한 쉼표로 시작했지만 그 쉼표가 너무 길어지면 나를 성장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울타리가 될 수 있다. 이 통찰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개인의 심리나 조직 내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 글의 진짜 핵심, 이걸 AI 시대라는 거대한 프레임과 연결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확 커지죠? 네, 바로 고용 안정성과 고용 가능성이라는 두 키워드를 통해 설명합니다. 이 두 단어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이 글의 논리를 따라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는 안정성, stability, 다른 하나는 가능성, employability. 어떻게 다른 개념인가요? 과거 대량 생산 시대에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면 쉬워요. 그때는 고용 안정성이 최고의 가치였죠. 한번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정년까지 쭉 다니는 것. 그렇죠. 그게 성공의 척도였죠. 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중요했던 시대서. 그런 시대에는 오히려 아까 말한 실무형 팔로워의 태도, 생존에 유리했을 수도 있겠네요. 너무 튀지 않고 에너지를 100% 쏟아붓지 않으면서 길게 가는 전략이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생 직장은 옛말이 됐고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고용 가능성이 생존의 핵심이 된 시대입니다. 이 개념은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다른 어떤 곳에 가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비유하자면 고용 안정성이 이 성 안에서 얼마나 잘 버티느냐의 문제였다면 네. 고용 가능성은 성이 무너져도 다른 곳에 내 땅을 읽을 수 있는 능력 같은 거군요. 생존의 무대가 회사 안에서 시장 전체로 바뀐 거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AI라는 거대한 변수가 등장한 겁니다. 네. AI는 우리가 당연하게 해오던 수많은 업무, 특히 정형화된 업무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죠. 말하자면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바로 그 성벽 자체를 허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조용한 퇴사, 즉 성벽에 기대서 설마 무너지겠어? 하고 관망하는 태도,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이 글의 논리는 여기서 아주 명확하고 서늘해집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이 거대한 변화의 시기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키우지 않고 그저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태도. 네. 이것은 나의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골든타임을 스스로 내다 버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와, 이렇게 연결하니까 정말 섬뜩하게 들리는데요. 과거에는 버티는 것이 전략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버티는 동안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버려서 그렇죠. 막상 버티고 난 뒤에는 내가 설 자리가 아예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경고잖아요. 네.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서 나만의 서핑 기술을 익혀야 할 때 가만히 백사장에 앉아 파도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지나가면 백사장의 모양 자체가 바뀌어 있을 텐데도 말이죠. 조용한 퇴사는 바로 그런 안일함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이 글이 던지는 경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죠. 아주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 만약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이나 대규모 조직 개편이 필요해졌을 때 음, 리더의 시선이 과연 누구에게 가장 먼저 향하게 될까?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합니다. 당연히 평소에 조직과 거리를 두고 최소한의 역할만 하며 팀의 핵심적인 논의에서 스스로를 소외시켰던 사람이겠죠. 아, 이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 이전에 조직의 위기를 함께 돌파해 나갈 동료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될 텐데 네. 조용한 퇴사를 하던 사람은 애초에 그 선택지에서 가장 먼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바로 그 점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쳤던 방어막이 정작 외부의 진짜 공격이 시작됐을 땐 나를 고립시키는 감옥이 되어버리는 셈이죠. 와, 이 지점에서 글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히 남들이 하니까, 요즘 트렌드니까 하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 소중한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문장이 이 글의 문제의식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조용한 퇴사가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면서 깊은 고민 없이 그 흐름에 올라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보라는 강력한 촉구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대안은 무엇일까요? 조용한 퇴사도 위험하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이 진정으로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버티는 것도 위험하다. 그렇다고 무작정 열정을 불태우기엔 이미 너무 지쳤고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글이 제시하는 해답은 뭔가요? 글의 해답은 의외로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길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에서 불평하며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주인공이 되어 온전히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새로운 무대를 찾아 과감히 떠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결국 조용한 퇴사가 아니라 용기 있는 진짜 퇴사를 하라는 말처럼 들리네요. 소극적인 방어 대신 적극적인 공격을 선택하라는 거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관점의 전환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버틸까를 고민하는 대신 어디로 가야 내 가치를 더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는 거죠. 아하. 만약 지금 조직이 나의 성장을 지지해주지 않고 여기서 더 배울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그 안에서 냉소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가장 큰 자기 파괴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논리가 명확하네요. 조용한 퇴사를 하며 보내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나의 고용 가능성을 높여줄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데 쓰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AI 시대에 나를 지켜줄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머무르면서 방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무대를 찾아 나설 것인가. 이 글은 후자가 AI 시대에 나를 지키는 훨씬 현명하고 용기 있는 방법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조용한 퇴사라는 키워드를 통해 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번아웃된 나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 합리적인 생존 전략처럼 보였는데 네, AI 시대라는 필터를 거치고 나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글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변화 무쌍한 시대에 나를 지켜줄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는 더 이상 특정 회사의 안정성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즐겁게 몰입할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나 자신의 고용 가능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힘, 그것만이 진짜 나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뜻이죠. 이 글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조용한 퇴사라는 쉼표를 발판 삼아 다시 뜨겁게 몰입할 수 있는 곳을 향해 더 큰 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쉼표에 주저앉아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더 큰 도약을 위한 도움닫기로 삼으라는 조언이 큰 울림을 주네요. 네,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재충전의 시간으로 그 쉼표를 현명하게 활용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나도 조용한 퇴사 상태인 것 같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요. 오늘 저희의 탐구를 계기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 글의 제안처럼 이제는 여기서 어떻게 버텨낼까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다음 무대는 어디일까 하고 말이죠. 그 질문의 끝에서 어쩌면 당신의 커리어에 전혀 다른 길이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